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박정옥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짓고 분식집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거예요. 저희 집은 3대째 이어온 작은 농가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오후엔 마을 입구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착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가 분식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뒷정리를 도와주곤 했답니다. 엄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어드릴게요. 아들이 중학교 때 한 말이에요.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이런 착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늘이 저에게 힘을 주신 것 같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했어요. 학비며 용돈이며 자기 힘으로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견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답니다. 대학교는 장학금을 받아서 다녔어요.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분식집 일을 도와주면서 엄마, 제가 꼭 좋은 직장 구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들이 대학교 4학년 때 대기업 증권사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엄마, 이제 걱정 끝이에요. 제가 효도할게요. 아들의 첫 출근 날이었어요. 새 정장을 입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주러 오셨거든요. 정호가,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들 정말 잘 키웠다. 동네 어른들의 칭찬을 들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분식집에서 라면 하나 더 주고 김밥 하나 더 싸주면서도 행복했답니다. 아들은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저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1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거든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 닥칠 시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성공했으니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답니다. 아들이 회사에 다닌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일 내려갈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한 여자분과 함께 내려왔어요. 26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엄마, 혜미라고 해요. 저희가 결혼하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연애한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혜미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은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뭔가 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마, 사실은 혜미가 임신을 했어요. 아들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답니다. 결혼 전 임신이라니 요즘 세상에야 흔한 일이지만 그래도 놀랐거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혜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보니까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뭐가 죄송해. 아기는 축복이지. 사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받아들여야 했어요. 게다가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엄마,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 해요. 회사에서도 알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급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셨답니다. 처음엔 혜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교대를 나와서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겠어요.
결혼식 날 혜미가 한 말이었어요.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신혼살림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가끔 서울에 올라가서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답니다. 혜미는 정말 살가운 며느리였어요. 제가 올라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고 안마까지 해줬거든요.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들 하나 잘못 만났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데 뭘. 정말 딸 같았어요. 임신 중인데도 저를 극진히 모시더라고요. 아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퇴근하고 오면 혜미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와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답니다. 우리 아기 아빠야. 빨리 나와서 할머니 만나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됐다 싶었어요. 비록 급작스러운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게 보였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며느리 자랑을 늘 들어주셨어요. 정옥이 복이 많네.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다며? 아들도 잘 키우고 며느리도 잘 만났어.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답니다. 힘든 시절을 견딘 보람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깜짝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어머님 쌍둥이래요.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아기가 2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 이거 큰일이네. 쌍둥이라니.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아들 월급만으로 아기 둘을 키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아들은 오히려 더 기뻐하더라고요. 한 번에 2명의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혜미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어머님 복 터졌네요. 아들, 딸 한 번에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대견했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미리 서울로 올라갔어요. 쌍둥이 출산이라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출산일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밤새 기다렸답니다. 수술실 앞에서 아들과 함께 불안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 괜찮겠죠? 당연히 괜찮을 거야. 우리 며느리 건강하잖아. 새벽에 드디어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 여자아이 낳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아들도 저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할머니 됐네요. 축하해요. 간호사 선생님의 축하 말씀에 정말 실감이 났어요. 저한테 손주가 생긴 거예요. 신생아실에서 처음 본 쌍둥이들은 정말 작고 예뻤어요. 손자는 아들을 닮고 손녀는 혜미를 닮았더라고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온 혜미는 많이 힘들어 보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고생은 무슨. 우리 착한 며느리가 고생했지.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산후조리를 도와줬어요. 쌍둥이라서 정말 바빴거든요. 한 아이가 자면 다른 아이가 울고 번갈아 가면서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혜미는 몸조리를 하면서도 최대한 아이들을 돌보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인데 너무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이런 게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지. 정말 며느리 같지 않게 편했어요. 마치 딸을 돌보는 기분이었거든요. 100일이 되어 첫 돌상을 차릴 때는 온 동네가 축하해주러 왔어요. 시골에 쌍둥이가 태어난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든 분들이 구경하러 오셨답니다. 정호가 정말 복받았네. 쌍둥이 손주라니. 이제 걱정 끝이야. 아들도 잘 되고 손주도 있고.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고생한 보람을 느꼈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귀여웠어요.
손자는 준석이, 손녀는 주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두 아이 모두 아빠를 정말 좋아했답니다. 아빠. 아들이 퇴근하면 두 아이가 달려가서 안기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집은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쌍둥이라서 그런지 서로 놀아주느라 정말 바빴거든요. 주말마다 아들은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공원에 가서 자전거도 태워주고 물놀이도 하고 정말 좋은 아빠였답니다. 아빠, 또 놀러 가요. 아빠, 저희 안아줘요. 아이들이 아빠만 보면 달라붙었어요. 혜미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고요. 여보, 아이들이 아빠를 정말 좋아하네요. 당연하죠. 우리 애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거든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보기 좋았어요. 가족이 화목한 게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김장철이 되면 혜미가 꼭 내려와서 도와줬어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며느리 손재주가 좋네.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주고 된장 만드는 법도 알려줬어요. 정말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았답니다. 며느리가 제 요리를 인정해 주니까요. 낚시도 함께 갔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는데 혜미도 따라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처음에는 물고기가 무서워하더니 금세 익숙해졌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가족 낚시를 즐겼답니다. 할머니, 물고기 잡았어요. 손자가 작은 물고기를 잡고 기뻐하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웠어요. 친척 결혼식에도 함께 다녔어요. 혜미는 어디 가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정옥이 며느리 정말 예쁘고 착하네. 아이들까지 잘 키우고 정말 복받았어. 친척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혜미는 아이들 교육에도 열심이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으니까 전문가였거든요. 어머님, 요즘 아이들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생각해 주니까요. 명절 때는 항상 시골로 내려왔어요. 제사도 성실하게 지내고 성묘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시아버님께 인사드릴게요. 남편 산소 앞에서 정성스럽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답니다. 여보, 며느리 정말 잘 만났어. 고마워. 혼자 중얼거리며 남편한테 말하곤 했어요. 하늘에서도 흐뭇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5살이 되었을 때 혜미가 어린이집을 차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전공을 살려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처음엔 걱정이 되었어요.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을까? 요즘 어린이집 하는 게 쉽지 않다던데. 엄마, 혜미가 전문가잖아요. 잘할 거예요. 아들이 적극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응원하기로 했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능력 있으니까 잘할 거야.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는 법이에요.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아들이 38살이 되던 해였어요. 평소와 달리 자주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증권사 일은 원래 스트레스가 많다고 들었어요. 주식 시장 상황에 따라 야근도 많고 고객들 관리하느라 술자리도 잦다고 하더라고요. 몸 조심해야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아요, 엄마.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만 해도 단순히 과로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남자가 좀 힘들면 어떻겠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병원에 한번 가봐요. 혜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답니다. 그래, 검진 한번 받아보자. 아들을 설득해서 종합검진을 받게 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불안했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간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컹했어요. 간이 안 좋다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선생님, 많이 안 좋은 건가요? 혜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일단 더 자세히 검사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받았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별도의 상담실로 불러들이시더라고요. 간경화입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간경화라니, 그것도 진행된 상태라니.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당분간은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간이식밖에 없어요. 간이식이라는 말에 혜미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 돼요. 우리 남편이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해요? 저도 눈앞이 깜깜했어요. 아들이 아직 38인데 이런 큰 병에 걸리다니. 엄마, 괜찮아요. 치료하면 나을 거예요. 아들은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이 더 가슴 아팠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요. 이런 착한 아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원망스러웠거든요. 여보, 우리가 힘내야 해요. 남편을 위해서요. 혜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의젓했답니다. 그래,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그날부터 아들의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한 달에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엄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하지만 아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답니다. 분식집과 농사로 모아둔 돈을 모두 꺼내서 치료비를 댔어요. 사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혜미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가서 간병도 해주고 집에서도 특별식을 해서 먹였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고생시켜드려서.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때만 해도 혜미가 진심으로 아들을 걱정한다고 생각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간병하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답니다. 아들의 병이 악화되면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간이식이 시급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분이 계시면 부분 간이식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먼저 검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엄마, 안 돼요.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아들이 만류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아이를 살리는 일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결국 검사 결과 제 나이로는 어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딸이라도 손주들이라도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혜미가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었는데 점점 그런 게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아들을 보러 갔는데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널어놓은 지 며칠 된 것 같았거든요. 아들아, 왜 집이 이래? 혜미가 요즘 어린이집 일이 바쁘다고 해요.
변명을 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병으로 힘든데 집안일까지 신경 써야 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냉장고였어요.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밥은 뭘 먹고 다녀? 그냥 라면이나 컵라면으로 때워요. 아들이 컵라면에 밥을 말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간 환자는 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 컵라면이라니. 그것도 밥까지 말아서요. 이게 무슨 짓이야? 환자가 이런 걸 먹으면 어떡해? 엄마 괜찮아요. 급할 때만 먹는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혜미를 감쌌어요. 그런 모습이 더 답답했답니다. 그날 저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어요.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며칠치 반찬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혜미야, 아들 몸이 이런데 음식을 좀 신경 써줘야지.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어린이집 일이 너무 바빠서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죄송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을 텐데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며칠 후에 다시 갔는데 제가 해놓은 반찬들이 고스란히 있었어요. 상한 것도 있었거든요. 아들아, 반찬 안 먹었니? 아니에요, 먹었어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그럼 뭘 먹고 사는 건지 정말 궁금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혜미가 어린이집 확장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당분간 힘들다고. 말이 안 되었어요. 남편이 큰 병에 걸렸는데 사업 확장이 우선이라니. 하지만 아들이 요청하는 건 거절할 수 없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거든요. 아들은 점점 말라갔어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걸을 때도 힘들어했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해? 빨리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혜미는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는데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형수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딸도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냥 제 착각이길 바랐어요. 혹시 며느리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말 위급하다고 하셨거든요. 보호자분들 정말 심각합니다. 간이식을 못하면 몇 개월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온 가족이 울었어요. 혜미도 눈물을 흘렸지만 왠지 진짜 같지 않았답니다. 우리 오빠 어떡해요? 정말 어떡해요? 딸이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을 때였어요. 누나, 뭔가 이상해요. 손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엄마가 병원에서 전화 받는 걸 봤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잘 안 들렸는데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딸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와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엄마, 우리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해 볼까요? 딸의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그런 건 안 좋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정말 그래야 할까? 엄마, 오빠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확실히 알아봐야 해요. 결국 딸과 함께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한쪽에 잘 안 보이게 숨겨놨답니다. 며칠을 기다린 후에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한 날의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혜미가 낯선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뭐야? 딸과 함께 화면을 보는데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혜미가 그 남자에게 하는 말이었거든요.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병원비 때문에 힘들겠네. 시어머니가 계속 대주니까 괜찮아.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엄마, 이건 정말. 딸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영상에는 더한 내용도 있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비웃으면서 하는 말들이었답니다. 매일 컵라면만 먹으니까 더 빨리 나빠지는 것 같아. 병원비로 돈은 다 나가고 정말 짜증나.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이런 악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엄마, 이걸 오빠에게 보여줄까요?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오빠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거야. 아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걸 알려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해야 했답니다.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정말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혜미는 아들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는 이미 깊은 관계였고 아들이 죽으면 보험금과 재산을 가지고 새 출발할 계획이었던 거죠. 딸아,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 손주들한테 알려줘야 해요. 아이들이 알아야 해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답니다. 손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직 21살밖에 안 된 아이들인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살리기 위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주말에 손주들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손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아,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컴퓨터로 그 영상을 틀어줬어요. 처음에는 무슨 영상인지 몰랐던 아이들이 점점 표정이 굳어졌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너희 엄마가 하는 말들이야. 영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두 아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안 돼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손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손자는 말없이 영상을 계속 봤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아빠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두 아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오열하면서 울었거든요. 할머니, 어떡해요? 아빠는 어떻게 해요? 손녀가 제 품에 안기면서 울었어요. 손자는 화가 나서 벽을 치기도 했어요. 이런 나쁜 여자가 우리 엄마라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할머니, 아빠한테 말해줘야 해요. 아직은 안 돼. 아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요? 정말 답답했어요. 아이들도 뭔가 하고 싶어 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일단 너희들은 아빠 간병을 더 열심히 해주자. 그리고 엄마 행동을 잘 지켜보고. 며칠 후에 손주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뭘? 저희는 더 이상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21살 아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다니. 그래도 너희 엄마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손자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아이들은 정말 혜미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모라고 부르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혜미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왜 이러지? 엄마라고 안 부르네. 사춘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아들이 대신 변명해줬어요. 그런 아들이 더 안쓰러웠답니다.
손주들은 아빠를 더욱 극진히 돌봤어요. 병원에 가서 간병도 하고 집에서도 음식을 해다가 먹였거든요. 아빠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빠 꼭 나으셔야 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기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혜미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오버해? 병원에서 하는데 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곧 모든 걸 밝힐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손주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혜미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계획을 말이에요. 마침내 모든 걸 공개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혜미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었어요. 손자와 함께 피켓을 들고 나섰답니다. 불륜 원장을 퇴출하라. 아픈 남편을 버린 몰상식한 원장. 그런 문구들을 적어서 어린이집 앞에 섰어요.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분이 원장님 시어머니 같은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혜미가 급히 나왔어요.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너도 알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내 정체를 알아야 해. 학부모들 앞에서 혜미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어요. 불륜 사실부터 남편을 학대한 일까지 모든 걸 말했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간경화 말기로 죽어가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남편한테 컵라면만 먹이면서 빨리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예요? 설마. 원장님이 그런 분일 줄은 몰랐네요. 혜미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부정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오해하고 계셔요. 하지만 저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거짓말이냐? 학부모들이 점점 더 많이 모였어요. 소문이 금세 퍼진 거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겠네요. 이런 사람이 원장이라니. 한편으로는 손녀가 온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맘카페나 지역 커뮤니티에 혜미의 실체를 폭로하는 글을 올린 거였답니다. 글에는 모든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영상 캡처, 녹음 파일, 사진들까지 모든 게 있었거든요. 댓글이 폭주했어요. 이런 악독한 여자가 다 있나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불륜이라니.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어요. 아이들 맡길 수 없겠네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수만 명을 넘었어요. 공유도 엄청나게 되었고요. 혜미의 어린이집은 완전히 망했어요. 학부모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원장님, 우리 아이 그만 보내겠어요. 이런 분께 아이를 맡길 수는 없어요. 일주일 만에 아이들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혜미는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제서야 혜미가 찾아왔어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었거든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아들한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어떻게 용서를 해?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손주들도 혜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신을 엄마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빠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요? 결국 혜미는 울면서 떠났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았답니다. 그 불륜 남자도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그 사람 사업체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거든요. 어떻게 남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 그 남자도 사업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다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을 살리는 일 말이에요. 혜미의 정체가 밝혀진 후 가장 힘든 건 아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혜미 일이야.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혼은 해야 했어요. 아들아, 혜미와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내 건강이 우선이야. 다행히 아들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 본인도 혜미가 달라진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유가 있겠죠. 이혼 절차는 손자가 도와줬어요. 법적인 일들을 알아보고 변호사도 찾아줬거든요. 할머니, 아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혜미는 처음엔 이혼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공개된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없이 깔끔하게 헤어졌거든요. 그 와중에 가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손자가 아빠와 간 적합성 검사에서 완벽하게 맞는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할머니, 제가 아빠한테 간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기뻤어요.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이니? 정말로? 네. 의사 선생님이 최고의 적합도라고 하셨어요. 손자는 주저없이 간 이식을 결정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제 아빠인데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정말 떨렸지만 희망도 있었답니다. 수술 당일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어요. 딸도 왔고 친척들도 와서 기도해줬거든요. 오빠, 꼭 잘 될 거야. 삼촌, 힘내세요. 수술이 시작되고 8시간을 기다렸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답니다.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둘 다 건강해요. 회복도 빠를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울면서 기뻐했어요. 정말 기적이었거든요. 회복실에서 본 아들과 손자는 정말 기특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제가 이제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아빠 표정이 벌써 좋아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눈빛도 살아났거든요. 한 달 후에 아들이 퇴원했을 때는 거의 정상인처럼 되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혜미 같은 사람은 힘들 때 떠나갔지만 진짜 가족은 끝까지 함께 하더라고요.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손자와 손녀도 더욱 성숙해졌어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와 아빠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맞아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죠. 지금 아들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새로운 사랑도 만났고 재혼 준비도 하고 있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과거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여주는 분이거든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해. 혜미는 그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더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손주들도 이 일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할머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요즘은 시골에서 여전히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들이 가끔 내려와서 분식집 일을 도와줘요. 엄마, 제가 어릴 때 도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힘든 시간을 견딘 보람을 느끼거든요. 오늘 이 사연을 들려드린 이유는 세상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힘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요. 그리고 돈이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나타나거든요. 저희 가족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니까요.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